국내 햄버거 브랜드 중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곳이 있다면 단연 롯데리아일 겁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익숙한 빨간 간판. 하지만 요즘은 롯데리아가 간판을 내리고 있다는데요. 한때 국민 햄버거로 불리던 롯데리아였지만 최근에는 경쟁 업체에 밀리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점점 사라져가는 롯데리아의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롯데리아는 1979년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1호점을 열며 국내 최초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45년이 됐는데요. 그만큼 롯데리아는 과거 엄청난 인기와 화제성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최고 인기 스타였던 김국진님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롯데리아의 위험을 떨치기도 했죠. 긴 시간 운영해온 만큼 롯데리아에는 큰 인기를 끈 메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메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불고기 버거일 겁니다. 사실 국내에 햄버거가 처음 들어오던 때에는 햄버거는 서양 음식이라는 인식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쉽게 국내 소비자를 공략하긴 힘들었죠. 롯데리아는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불고기를 패티에 활용해 불고기 버거를 출시했습니다. 원조 K 햄버거를 만드는 데 성공한 거죠. 1994년 탄생한 불고기 버거는 약 30년간 롯데리아의 대표 메뉴로 자리매김하며 10억 개가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런 롯데리아의 차별화 전략은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해외 브랜드 사이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롯데리아조차 2010년 중반 국내 햄버거 시장에 쉐이크쉑과 같은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 버거가 새롭게 등장하고 버거 트렌드가 변화하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국내 햄버거 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 중인데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국내 햄버거 시장을 2023년 약 4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산, 2024년에는 5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커지는 시장에서 롯데리아는 되려 가맹점 수를 줄이며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이는 중입니다. 롯데리아는 2022년까지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매장 수 기준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대표 햄버거 브랜드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2019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맘스터치가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면서 결국 2021년 롯데리아는 매장수 1위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후로도 맘스터치의 매장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롯데리아는 감소 중인데요. 2022년 기준 롯데리아의 매장수는 총 1299개로 이전 연도 매장수가 1326개에서 2% 정도인 27개 매장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맘스터치의 경우 2022년 1313개였던 매장은 2023년 1416개로 증가, 3년간 약 8%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버거킹 역시 매장 수가 증가했습니다. 버거킹은 2023년 기준 484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전년도인 2022년 472개에서 12개가 늘어난 겁니다. 매출액 감소도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롯데리아의 실적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2018년까지만 해도 1조 원대였던 매출은 2022년 6,636억 원, 2021년 6,748억 원, 2022년 7,815억 원으로 대폭 하락한 모습이죠. 롯데리아의 매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소비자들의 변화한 취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롯데리아는 특정한 메뉴를 먹기 위해 가기보다는 매장 수가 많아 쉽게 갈 수 있어 방문하는 친숙한 브랜드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햄버거 시장에서 수제버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롯데리아의 장점은 다소 진부하게 여겨지게 된 거죠. 반면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경쟁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맥도날드가 작년에 출시한 진주고추 크림치즈 버거는 출시 2주 만에 100만 개가 팔리며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단순 수치로 비교한다면 롯데리아의 베스트셀러인 불고기 버거와 일일 판매량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맥도날드는 이 버거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차별화된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까지 챙겼죠. 버거킹도 소스와 패티를 업그레이드하며 수제버거를 선호하는 소비자 취향에 맞춰 고급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반면 롯데리아는 오히려 본사에서 잘 나가는 인기버거를 단종시켜버리며 원망을 사기도 했는데요. 1999년 당시 큰 인기를 끌던 라이스버거가 대표적이죠. 이외에도 오징어버거, 유로피안 치즈버거, 불새버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롯데리아가 단종시킨 명작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 단종은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더 이상 생산을 유지하긴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롯데리아의 경우 단종된 버거들이 마니아층이 탄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종 메뉴가 많은 만큼 롯데리아는 새로운 버거도 꾸준히 출시하고 있지만 이런 실험 정신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롯데리아의 매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점은 물론 직영점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영점 위주로 영업하는 버거킹과 맥도날드와 달리 롯데리아의 경우 매장의 90%가 가맹점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직영점의 폐점 속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 GRS 측은 매출 축소 영향이 아닌 재배치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의문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렇다면 가맹사업의 현황은 어떨까요? 아직까진 가성비 덕분에 롯데리아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실적 호조라고 평가하긴 어려웠습니다. 2023년 기준 롯데리아 가맹점의 매출은 연평균 8억 6,900만 원 수준인데요. 단순 계산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매출은 7,241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죠. 사실 롯데리아 매장을 떠올리면 소형 매장은 거의 없는데요. 이는 롯데리아가 40평 이상으로만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창업주는 보통 40평에서 80평 규모의 대형 평수를 선택하게 되죠. 보다 자세히 롯데리아 창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리아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창업 비용 안내를 보면 80평 기준 인테리어와 주방 시설 등 기본 공사에만 3억 6,5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최초 가맹금, 교육비 등까지 합치면 점포 보증금, 임대료, 인허가비 등을 제외하고도 4억 원 후반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5억 원은 필요하죠. 그렇다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점포당 월 매출을 약 7,242만 원으로 가정, 순수익률을 프랜차이즈 평균인 10%에서 15%로 적용한다면 투자 회수 기간은 약 5년 9개월 정도로 추산됩니다. 물론 이는 임대료, 인건비, 추가 마케팅 비용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치입니다. 순수익률을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무려 8년 3개월에서 11년까지도 걸립니다.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한다면 이 기간은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시 롯데리아의 가맹 계약 방식을 살펴보면 최초 계약 기간은 5년, 이후 5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계산해본 결과를 적용해보면 최초 계약 기간인 5년 안에 원금을 회수하는 건 꽤나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결국 가맹점주는 재계약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운영을 바라봐야 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롯데리아는 점주뿐 아니라 관리자, 교육 수료자 3명이 매장에 있어야만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 관리자 자격은 본부에서 22일에 걸쳐 교육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죠. 약 3주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니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힘들게 구한 관리자가 그만두게 되면 다른 관리자를 채용해 다시 교육 이수 과정을 거쳐야 하죠. 출점 전략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롯데리아는 공격적인 점포수 확장 전략으로 지방 소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런 소도시의 점포가 얼마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롯데리아의 매장은 90%가 가맹점입니다. 소도시의 매장도 가맹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결국 유동인구나 이용객이 적어지면 소도시의 가맹점들은 타 지역보다 수익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롯데리아 가맹점의 명의 변경 수는 2021년 98건, 2022년 104건, 2023년 95건에 달합니다. 신규 개점 수와 비교해본다면 명의 변경 건이 3.7배나 더 많습니다. 전체 점포 수를 기준으로 봐도 해마다 10%에 가까운 점포에서 명의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맘스터치는 명의 변경이 많긴 해도 신규 창업
창업도 꾸준히 유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포 교체가 활발하면서도 창업 시장 자체가 일정한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원금 회수조차 어려워 보인다면 창업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억대의 초기 투자비를 감수하고도 수년 내 점포를 매각하거나 명의를 넘겨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 곧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증거기도 하니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롯데리아 창업에 신중해져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 GRS의 상황은 어떨까요? 롯데 GRS는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엔젤리너스 커피와 크리스피 도넛입니다. 이 중 롯데리아는 롯데 GRS의 매출 비중 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롯데리아가 롯데 GRS의 맞은 셈이죠. 롯데리아의 원조는 사실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7년 더 빠른 1972년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후 한국에서도 롯데리아가 론칭되며 한일 합작사로 운영되는 듯 했지만 2004년 한국 롯데리아가 일본 롯데리아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며 별개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인지 일본 롯데리아는 한국보다 먼저 몰락했는데요. 2023년 맥도날드, 모스버거 등에 밀리던 일본 롯데리아는 일본 최대 외식 기업인 젠쇼 홀딩스의 매각 이후 제테리아로 이름을 변경해 운영 중입니다. 그래도 롯데리아에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인데요. 이 중에서도 베트남은 롯데리아에게 유일한 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롯데리아는 지난 1998년 베트남에 진출해 현재까지 전국 52개의 성과 시에서 약 25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롯데리아의 현지화 전략이 제대로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롯데리아가 베트남에 적용한 전략은 과거 국내 시장에서 썼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고도 성장기에 맞춰 매장 수를 늘리고 현지화된 신메뉴를 개발하는 거죠. 실제 베트남에서 판매 중인 롯데리아 메뉴를 살펴보면 현지 분위기에 맞춰 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고 해서 마냥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롯데리아 베트남은 2023년 한 해 동안 약 6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적자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이번 손실은 전년 대비 약 23% 증가,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로 집계되며 위기감을 일으켰죠. 다만 이 같은 실적 부진이 롯데리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베트남 외식 시장 전반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3곳 중 1곳 이상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주된 원인으로는 원재료비 상승, 인플레이션, 물류비 증가, 인건비 부담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롯데리아는 매장 수 확대와 인프라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개선, 점포 리뉴얼 등 미래를 겨냥한 선제적 투자가 지속하며 중장기적 전략을 펼치는 거죠. 국내에서도 롯데리아는 약해진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롯데리아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12년 만에 리브랜딩에 나섰습니다. 대표 메뉴였던 불고기 버거와 새우버거를 각각 리아 불고기, 리아 새우로 이름을 바꾸는 과감한 선택을 한 건데요. 롯데리아라는 브랜드명에서 리아를 따와 브랜드를 인격화한 이름을 만든 것이죠. 이외에도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으로 테이스트 더 펀을 내세우며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인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의 우승자인 나폴리 마피아와 협업한 신제품 2종으로 한 달간 판매량 160만 개를 돌파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죠. 이와 같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롯데리아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